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노인 폄하 또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지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노인에 대해서 많은 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자신의 아버지, 시아버지도 지금 남편이 사별하고 난 뒤에 모셨다가 잘 모셔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김은경의 시누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주의 이 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국 매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남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편이 갖고 있던 원래 이 아버지가 키우던 사업체인데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사업체를 자, 김원경의 남동생에게 명의를 옮겨보는 바람에 그래서 남편 그 사업체가 완전히 뺏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화병을 얻었던 시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가시고 자, 그 시아버지도 나중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말 이 집안의 비운과 불운이 함께 겹친 그런 집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남편이 돌아갔을 때도 제사 한번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셨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너무나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이 편지 관련해서 펜앤마이크가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시누이입니다. 그녀가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비극적인 생활을 마감했을 때도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 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들였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고서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서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고 돌아가시면서도 시위 눈을 감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시누이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일보 칼럼을 쓰고 있고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은 1992년 제 오빠와 결혼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전입니다. 33년. 자,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캠퍼스,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공부를 위해서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맡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마나임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저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귀국 후에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됐는데 모두가 오빠의 재력과 양육에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에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김은경이가 귀국해가지고 강사 그 다음에 교수 명함을 댄 것은 남편의 재력, 남편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김은경의 친정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김은경 친정집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김은경은 친엄마가 살아생전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을 새어머니로 추순해서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합니다. 자,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고 아이 셋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했던 분이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김은경과 두 남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은경이 당시 법대를 나왔기에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잘 알고 있었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새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각서를 받은 뒤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은경이 자기 시엄마가 이제 각서를 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집을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하셨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었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신우이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고 하면서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냈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박사 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면서 시댁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살이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사건은 바로 2006년 1월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고 초저녁 무렵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 상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은경이 묘사한 상황입니다. 이 오빠는 자신 남편이죠.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자,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이렇게 말했죠. 둘째 아이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자, 이래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우이가 어떤 말이 진실일까? 자, 오빠가 무릎 위에 베고 누워서 사랑한다는 이 말과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어떤 말이 진실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빠의 경제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가지고 있었고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다셨다고 합니다.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활발하고 사업살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묻고 있습니다. 자, 200여 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좋은 친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하고 퀘스천 마크 등의 발언을 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나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는 고급 차도 바로 처분하더라.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면서 강남 설해마을로 서둘러 이사했다. 더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그러니까 이 김은경의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체를 친동생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이게 이제 김은경 시아버지입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어찌 손을 써볼 수 없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 아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